1453년 기울정난을 일으키는 수양대군. 그는 과거 세종대왕이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왕이 될 제목으로 따지자면 형제들 가운데 너를 따를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버님. 일찍이 세종대왕은 둘째 아들 수양대군의 비범함과 권력욕을 동시에 꿰뚫어보고 있었죠. 아시라, 독이라도 들었을까봐 두려우냐? 아니옵니다. 수양대군은 벌벌 떠는 손으로 받아든 잔을 한 번에 들이키는데 네 마음속에서 욕심이 치밀거든. 지금 목구멍을 따뜻하게 적셔주는 참맛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행복이거니 여기면서 살라는 뜻이다. 아버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저 한 점뿐이다. 대군왕님, 어서 가십시오. 대군왕님. 기우정난이 일어나기 약 1년 전 문종이 죽고 곧바로 12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단종.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북방 개척 등으로 공적을 세우고 문종에게 어린 단종을 부탁받은 김종서가 쥐고 있었고, 언젠가는 죄거들 운명에 놓인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의 즉위를 알리기 위해 명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이는 겉으론 그가 권력에서 물러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은 정적들을 안심시키고 앞으로 권력을 장악할 준비를 하는 치밀한 정치적 포석이었죠. 마님은 참 설교도 고우십니다. 꽃이 아무리 고우면 못하느냐. 서방님이 찾아주셔야지. 따뜻한 물로 정갈하게 목욕을 하고 기도를 드리는 여인은 수양대군의 며느리 한씨였습니다. 자식을 얻는 게 그렇게 소원입니까? 서방님, 아버님께서 북경으로 떠나신 지 2달이 넘었습니다. 자고로 군주가 허약하면 백성들이 고달픈 법입니다. 지금의 전하께서 용상에 앉아 계시는 한 끝없는 사륙이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 보위에 오르셔야 합니다. 아버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시어 대업을 도모하시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녀는 현 시국을 냉철하게 헤아리고 있었고 당돌하면서도 커다란 포부를 품고 있었죠. 아들을 낳고 싶어요. 아버님과 서방님의 뒤를 이어 강건한 군주가 되실 아들을 낳고 싶습니다. 훗날 그녀의 아들은 조선의 9대왕 성종이 되고 그녀는 조선 역대 대비 중 최고 수준의 권력을 가진 인수대비가 됩니다. 나더러 이것저것 고를 거 없이 이 사람을 임명하라는 게 아닙니까? 전하. 앞으로는 한 사람의 이름만 올리세요. 번거롭게 세 사람의 이름을 올리지 말고요. 단종 제위 시절 의정부 대신들이 황표를 붙인 사람을 왕이 그대로 임명하는 인사제도인 황표 정사가 시행되었는데요. 이 많은 인사안을 언제 다 처리할꼬? 조정 안에 남아있는 수양의 수족들을 깨끗하게 쓸어내버려야지. 천천히 합시다. 안평대군의 부탁은 들어줘야죠. 이게 다 안평대군의 청탁입니다. 김종선은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을 이용해 수양대군을 견제하고 있었죠. 이리 오너라. 아이고, 이게 누구시? 아이고, 이 사람 이거 실수가 훤해졌구만. 어? 아니 어디서 봉이라도 잡으신 겐가? 한편 안평대군의 책사 이연로는 중마고 한명회를 찾아가는데 이건 안 주라군. 내가 이렇게 사네. 뭐 능력이 없어서 이러고 사시나. 사서 하는 고생이 있지. 사서는 고생이긴 줄이 있어야 출세를 하지. 평소 한명회의 뛰어난 재주를 잘 알고 있던 친구 이연로. 자준, 이참에 나하고 서울로 올라감세. 내 안평대군께 자네를 추천해 올렸네. 안평대군? 난세세. 어차피 한 번은 뒤집히게 돼 있는 세상이야. 기회를 잡아야지 자네도. 이때 뭘 망설이고 그러시오 영감. 이놈의 가난이 지긋지긋하지도 않소. 얘 밴드가 닥치고 아내 말을 들어야 할 것 같네요. 그 시각 집안에 남은 게 뭐가 있다고요? 안평대군이 닥치는 대로 인재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쓸만한 사람은 안평대군에게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김종서가 뒤를 봐주고 있다니 어련하겠습니까? 김종서와 안평대군이 우리 대군마님을 말려 죽일 작정인가 봅니다. 돈줄을 모조리 끊어놓으니 그 말에 조선 최고 수준의 부자 친정아버지 집을 털기 시작하는 수양대군 며느리. 거긴 왜 뒤지고 난리야? 거기에 뭐가 있다고? 어머니가 쓰시던 폐물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디에 쓰려고? 사람 사는 데 쓰려고요. 사람을 사다니.
나라에서 먹이는 군사는 모두 김종서가 부리고 있고 장안에 떠도는 인재들은 모두 안평대군이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손 한 번 못 써보고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습니다. 수양대군도 못하는 일을 네가 어떻게 하겠다고 나서는 게야? 언젠간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십니다.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이게? 이런 미친 깡대구.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시아버님께선 역모를 꾸미다 발각되어 능지처참을 당할 망정 평생 김종서의 눈치나 살피면서 구차한 목숨을 연명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급기야 자신을 말리는 아버지에게 눈물의 필살기까지. 아버지는 제가 죽어도 좋습니까? 결국 한 바가지 뜯어오는데 성공. 아니 이게 다 무엇이냐? 친정아버지께서 시집에 가서 요긴하게 쓰라고 주신 겁니다. 아니 이게 다 얼마야? 며느리 덕분에 이제 인재를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날 안평대군을 찾아간 한명회. 이 사람아 뭐 하고 있어? 대구마님께 인사 올리지 않고. 하지만 안평대군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한명입니다, 대군마님. 전화를 얻으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다짜고짜 한명회를 시험해보는데 민심을 얻어야지요. 민심을 얻으면 전화가 내 손에 굴러 들어오는가? 민심을 얻고 난 연후에 천심을 얻어야지요. 어찌하면 천심을 얻을 수 있는가? 천심은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옵니다. 세상에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다고? 대구마님, 하면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인심은 내가 이미 얻어놨으니. 안평대군은 왕실 종친에다 학문과 예술적 소양이 뛰어나 주위에 인재들이 넘쳐나니 너무 오만해져 있었죠. 천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대구마님께 올리시게나. 하늘의 뜻을 내가 어찌 알겠나? 그걸 알면 내가 벌써 출세를 했지. 한명회 역시 안평대군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대군마님, 한명의 재주는 저보다 10배는 넘고 그 지모를 따지자면 제갈공명과 비해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만일 대군마님께서 한명에만 손에 넣으신다면 이 조선천지를 다 얻는 것과 다름이 없사옵니다. 하지만 넌 어디서 입만 나불대는 불안당 같은 놈을 데리고 왔어? 역시나 퇴짜를 놓는 안평대군. 틀렸지? 조금만 기다려보게. 마음에 안 들기는 피차 일반일세. 이 사람아, 에헤! 그 안평에 식객이 되느니 차라리 수양의 개가 되는 게 낫지. 대여를 놓친 듯 안평대군의 책사 이현로는 크게 안타까워합니다. 그 무렵 드디어 명나라에서 돌아온 수양대군. 김종서가 전하를 그리 핍박한다는 말씀이신가? 김종서는 마치 재앙이나 된 듯이 전하를 희롱하고 있사옵니다. 안평대군은 뭐라고 있느냐? 김종서와 한 통속이 된 지 오래이옵니다. 어리석은 김종서 이놈이 그러고도 살기를 바라느냐? 하지만 수양대군은 이런 자신의 속내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리 오너라! 좌상대감 행차시다! 갑자기 수양대군을 찾아온 김종서. 어서 오세요, 절제대감. 어른들 일이 있어서요. 이때 버선발로 뛰어나온 수양대군을 김종서의 아들이 보게 되죠. 산릉도검을 맡아서 지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러지요. 어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대군께서 굳은 일을 자청해 주시니 이 늙은이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소이다. 그 순간 김종서의 손을 부여잡는 수양대군. 절제대감, 세간에서 나를 두고 어린 조카의 보위를 탐한다고 한다지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오해를 풀 길이 없었습니다. 헌데 대감께서 왕실의 일을 맡겨주시니 이제는 오해를 풀 길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수양대군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떤다고 하더니 오늘 보니 별게 아닙니다. 세종께서도 자식인 수양대군을 두려워하셨다. 수양이 마음만 먹었으면 벌써 보에 올랐겠지. 하나 다행히 체면을 중히 여기는 사람인지라. 하오시면 언젠가는 수양대군이 용무를 꾸밀 거라고 보십니까? 그 전에 죽여야지. 김종서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절제대감과 화해를 하신 겁니까? 두 가지 생각이 있겠지. 하나는 내 숨통을 터주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숨통을 터져야 내가 실수를 할 것이니 그 기회를 잡자는 것이고. 김종서의 속을 꿰뚫고 있는 수양대군. 군주가 허약하면 백성이 고달픈 법이다. 황표장사라니 신하가 군주를 협박하여 국정을 옹락하고 있거늘 이러고도 어찌 이 나라가 이시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김종서만 죽이면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아버님? 다 죽여야지. 신하의 도리를 어기는 자들은 모두 다.
수양대군은 김종선은 물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모두 쓸어버릴 생각이었죠. 그게 심지어 자신의 동생이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님이 사람을 모으고 사병을 키우는 것이 나를 의심해서인가? 그럴 리가요. 그것이 정녕 주상을 지켜주기 위해서냐고 물었네. 내가 형님의 속셈을 모를 줄 아십니까? 내 속을 보았다면 더욱더 근신을 했어야지. 이젠 대놓고 협박을 하실 작정이십니까? 아님을 죽일 생각이 있었다면 벌써 그리했을 것이야. 아무리 내가 미워도 김종서의 죽음은 되지 말아야지. 수양대군의 살벌한 경고에 기박친 안평대군. 지금의 수양은 손발이 다 잘려나간 신세가니까 지금이라도 그놈을 단칼에 없앨 수 있거든. 대군마님, 잠시만 분을 참고 기다리시옵소서. 대군마님, 그 속셈이 무엇인지 다 알아내실 때까지 참고 또 참고 계시면 되옵니다. 그래야 대군마님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사옵니다. 며칠 후 가만히 앉아서 당하실 작정이십니까? 대궐을 지키는 내금위까지 김종서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어요. 수양대군의 책사 권람. 김종서는 안평 대군을 이용해 대군 마님을 치려고 안평 대군의 청탁은 뭐든지 들어주고 있습니다. 대군께서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무슨 명분으로? 김종서가 날 살려주는 것은 날 죽일 명분이 없어서야. 내가 섣불리 움직이면 김종서가 원하는 명분을 주는 꼴이 되지 않는가? 시간은 김종서의 편이옵니다. 명분을 주지 않고 은밀하게 이를 꾸며줄 인물. 한명회라고 했던가? 예. 천하를 얻으려면 한명회부터 얻어야 한다면서. 예. 한번 만나보세. 일찍이 신출귀몰한 한명회의 재주를 잘 알고 있던 권람은 그를 열심히 설득 중에 있었죠. 그날 밤 사든 내가 김종서를 죽이려고 합니다. 김종서를 죽일 무슨 묘안이라도? 그저 죽이는 수밖에요. 내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을 한 사람만 더 구하면 김종서를 죽일 작정입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졸고 있는 한명회였습니다. 내가 내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예? 대군께서는 살아남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뜻을 이루겠다니요. 수양대군을 떠보는 한명회의 비웃음. 하지만 수양대군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죠. 태조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태종께서 다지시고 세종께서 굳건히 하셨네. 지금의 전하께서 과연 대업을 이어나가실 수 있겠는가? 어렵겠지요. 태종께서 감나무를 한 그루 심으셨는데 태종께서 잘 가꾸신 덕분에 가지마다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덕분에 세종께서 선정을 베푸신 것이 아니옵니까? 허나 감이 무성하게 열리니 이놈처럼 기웃거리기만 할 뿐 감나무 가꿀 생각을 안 합니다. 하면 감나무 몇 그루 더 심으면 될 게 아닌가? 가만히 누워 있어도 감이 떨어져 제 입속으로 들어오는 판에 어느 누가 구차하게 감나무를 심겠습니까? 지금 형국은 난세를 할 것이옵니다. 김종서를 죽여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 김종서를 죽이면 나무가 가지를 치듯 더 많은 간신배들이 창궐할 것이옵니다. 하면 내 뜻이 틀린 것은 아닐세 그려. 수양대군의 뜻은 더 이상 간신배들이 기웃거리지 못하는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었죠. 물이란 물을 담는 그릇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지지 않는가? 세상 또한 물과 같아서 세상을 담는 그릇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지. 한명회라고 했던가? 수양대군에게 압도된 한명회. 예, 대군마님. 나를 도와주시게.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지 않으시려는가? 나는 내 뜻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이. 결국 한명회의 마음을 움직인 수양대군. 오늘 소인이 제 목숨을 대군께 맡겼습니다. 비록 하찮은 것이오나 거둬 주시옵소서. 드디어 수양대군은 한명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로 기방부터 가는 한명회. 요년보기. 아, 냄새. 떼국물이 쪼르르 흐르는 게. 어디 밤새도록 떼국물 맛 좀 보겠느냐? 나으리하고는 억만금을 준대도 싫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조선이라고 합니다. 어디 억만금을 가져와도 정말 싫은지 두고 보자. 게다가 술맛 좋다.
잘 봐라 이놈아. 술은 이렇게 마시는 게. 거친 왈패 같은 녀석들을 만나고 다니는데요. 형님이 여기는 웬일이시오? 수양대군은 언제 만나게 해주는 거요? 지금 대군께 인사 올리러 가는 길일세. 형님, 그렇다면 저놈도 끼워주시오. 나보다 못하지만 쉽게 놨소. 양정이라고 합니다. 이 멧돼지 같은 녀석들을 비롯해 한명회가 모은 사람들은 주류에서 소외된 하급 무관들이 많았고 이들은 훗날 기후정난에 피바람을 일으키는 핵심 전력이 됩니다. 잘한다. 홍윤석이란 자는 문관 출신이오나 힘이 장사이었고 양정은 겸사복을 지낸 터이니 대구를 지키는 내금에 다른 자들이 많사옵니다. 대군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홍윤성과 양정을 앞세워 사람을 끌어모을까 합니다. 그러시게나. 그런데 이 돈이 좀 들 것입니다. 돈으로 매수를 한다고 입을 다물고 있겠나. 그 돈으로 얽힌 관계가 대의명분보다 더 단단하다는 것을 모르시옵니까? 나는 돈으로 사람을 사고 싶지 않으이. 아하, 참. 그 양반 때문에 목구멍에 기름기가 잘잘 흐를 줄 알았더니. 예? 일부러 동네방네 시끄럽게 떠드는 한명회. 이때 도원군 부인 마님께서 잠깐 뵙자고 하십니다. 아, 그 양반이 날 왜? 와, 이게 얼마냐? 명나라에서 쓰는 금화와 은화입니다. 본의 아니게 밖에서 시아버님과 나누는 말씀을 엿들었습니다. 뒷돈 얼마든지 내드리겠습니다. 있는 대로 사람을 모아주세요. 그 천하를 얻는다는 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와는 말씀이 다르십니다. 대의명분보다는 돈으로 얽힌 인간관계가 더 단단하고 끈질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렇지요. 김종소를 치자면 한두 사람 가지고 되겠습니까? 수양대군 며느리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들고 한명회가 찾아간 곳은 또 기방이었죠. 조선아, 내가 왔다.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도 또 찾아오셨습니까? 옛땡이. 아이고머니, 이게 다 뭡니까? 네가 좋아하는 돈 아니냐? 이러라고 준 돈이 아닌데. 실성을 하셨습니까? 죄송하오나 셋내는 몸을 파는 기녀가 아니옵니다. 얼씨구. 어허, 내가 살다 돈 싫다는 년 처음 봤네. 이래 사나 기생팔자 저래 죽으나 기생팔자인데 돈이 있으면 뭘 합니까? 그럼 내가 소실로 널 사모하면 될 게 아니냐? 구미가 당기느냐?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기회에 고분고분해진 초선. 내 말만 잘 들어도 정경 부인은 못 돼도 새들은 마음대로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마. 정말이십니까? 사내 대장부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 봤느냐? 나으리. 아주 좋아 죽네요. 한명회는 마음에 드십니까? 글쎄. 마음에 안 드시는 구석이 있어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 친구가 사람 모으는 데는 비상한 재주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여간 자네가 데리고 온 사람이니 자네가 알아서 단속을 잘 하시게. 그 시각 아이고, 다들 여기들 계셨군요. 수양대군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떠돌고 있다고 좌상 대감께 말씀을 드려도 꿈쩍도 안 하십니다. 그래. 나도 그런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이거나 처리를 해주시지요. 안평대군은 능청스럽게 또 청탁만 하고 가버렸죠. 웬 청탁이 일이 많은 거. 이 사람들을 다 어느 자리에 앉히라고. 침묵하던 김종선은 몰래 수양대군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 드나드는 자가 누군지 한 놈도 놓쳐서는 안 된다. 예, 아버님. 그날 밤도 한명회는 사람들을 모아 술판을 벌였는데요. 보시게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술이 무슨 술인지 아시는가? 공술이 최고지. 옳거니. 제대로 맞췄네. 이게 누가 내는 술입니까? 이 사람이 수양대군께서 내는 술이라고 하지 않았나?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오 형님. 난 역적질은 딱 질색이요. 신용만 하자는 게야. 그래야 수양대군 주문에서 술값이 펑펑 쏟아져 나올 게 아닌가? 옳거니. 이때 안평대군의 책사 이연로가 찾아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이젠 아예 대놓고 역적질을 하시겠다는 겐가? 역적질이라니. 내 자네의 그 얕은 꾀를 몰라서 이러는지 알아? 한명회는 수양대군을 등쳐먹는 컨셉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술을 마시며 필요한 인재들을 구했는데요. 이연로는 그런 한명회의 속셈을 꿰뚫어보고 있었죠. 이놈의 세상은 뒤집혀야 돼. 임금이 임금 노릇을 못하고 신하가 그 본분을 잊고
임금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 있으면 나라가 망하네. 김종서와 안평대군은 보위를 탐하지 않네. 그저 어린 임금을 도와. 이복의 혈로 그런 걸 두고 개수작이라고 하는 게야. 김종서와 안평대군이 어린 임금을 지켜주기 위해서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가? 한 번 움켜진 권력의 달콤한 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야. 권력을 향한 인간의 탐욕. 수양대군 역시 권력을 탐하기는 다를 바가 없을 걸세. 하지만 수양대군에게는 이상이 있어. 군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네. 그런 분이 보위에 앉아 있어야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겠나? 아주 시원하게 속셈을 다 털어놓으시는군. 내 이 일을 김종서와 안평대군에게 고하지 않을 것 같은가? 고하시겠지. 그렇다고 김종서와 안평대군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수양대군을 영모로 몰아 잡아들인다. 지금 수양대군을 따르는 무리가 한 줌도 안 되네. 그런 수양대군이 영모를 꾸민다고 하면 누가 믿겠나? 한명은 지금의 정치판을 바둑판 보듯 훤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종서가 지금까지 수양대군을 살려둔 게 무슨 이유겠나? 명분이 약해서야. 세종대왕의 둘째 아드님이시며 대행대왕의 아우님이시며 금상의 숙부이신 수양대군을 죽이자면 그에 상당하는 명분이 있어야 할 게 아닌가? 김종서는 수양대군을 못 죽이네. 미친 통찰력을 지닌 한명을. 이연로는 곧장 안평대군을 찾아가는데 대군마님, 자네 말대로 수양 형님이 영모를 꾸미고 있다면 호박이 넝쿨채로 굴러들어온 셈 아닌가? 수양대군이 승산도 없는 싸움을 벌이려고 하겠습니까? 기다리세. 수양 형님이 먼저 김종서를 칠 것이니 김종서 손에 절단이 나면 좋고, 설령 성공한다면 나야 손해 볼 게 없지. 수양대군이 대군마님을 살려두시겠습니까? 무슨 명분으로 날? 그까지 명분이 문제입니까? 명분 없이 날 죽이고 수양 형님이 무사하시겠는가? 조선시대 권력자들에게 명분은 생명줄이자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거 왜 이러십니까? 키거라. 아이 글쎄 여기 그런 분 안 계신데도요. 영감마님, 만원 아이고 왜 어디론가 도망간 한명을. 누신지요? 기생년이 남의 남편을 홀려? 기방에 있는 병품은 회피용이었나? 다음 날 고하시게. 그 얼굴로 괜찮으시겠습니까? 내 얼굴이 어때서? 마누라 손톱 자국이 박힌 얼굴. 이 마누라한테 닭다리를 당했더니 이 세상에 빙빙 도는 게 어디로 죽겠습니다. 자네 아직 소리 더럽겠구먼. 그럴 수밖에요. 소인이 큼지막한 봉을 한 마리 물었다고 소문이 나는 바람에 장안의 잡놈들이 너도 나도 찾아서 손을 내밀지 뭡니까? 봉을 한 마리 물었다니. 그게 날 두고 하는 말씀이신가? 소인이 그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수양대군이 역적질을 하려고 사람을 모으고 있으니 와서 공수를 얻어먹어라. 사람은 다 모으셨습니까? 얼추 대충 모아놨습니다. 하지만 뭔가 언짢아 보이는 수양대군. 대군마님, 이제 남은 것은 날짜만 정하는 것뿐이옵니다. 무슨 날짜? 대군께서 직접 거사일을 정해주셔야지. 이런 미친놈을 보았나? 허구한 날 주색질을 일삼다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이 거사일만 정해라. 만반의 준비가 끝났으니 날짜를 정하시라는 것이 아니옵니까? 그래도 이름이! 눈치 빠른 수양대군 며느리. 자리를 피해드릴까요? 나갈 거 없다. 이놈이 나가야지. 임서방! 예 대군마님. 안으로 들어와서 이놈을 당장 끌어내라! 어찌하라는 말씀이신지. 따라올게. 그녀는 자신이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몇이나 구했는가? 대군을 지키는 내금의 군관 중에 쓸만한 자를 서너 구해놨습니다. 천하 가지고 되겠는가? 모두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라 대군한 질이 헌한 자들이옵니다. 대거를 점령한다고 일이 해결되겠는가? 김종서가 문제지요. 김종서는 아무래도 대군께서 맡아서 처리하셔야겠습니다. 최고 권력자 김종서를 처리할 방법. 도무지 묘안이 떠오르질 않아.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방법이 뭘까요? 그런데 대군마님 속여먹어? 이런 고얀놈 같은 이라고. 쫓겨나는 한명을. 사실 이것은 수양대군 며느리가 한명의 술주정뱅이 사기꾼 연기를 돕기 위해 일부러 시킨 일이었습니다. 야 이놈아! 그럼 역정모의 하는데
그만 돈도 안 드냐? 야, 이 째째 놈아! 그러니까 이놈아! 수양대고 밑에 사람이 안 모이지! 어? 이놈 이게 진짜 야, 이놈아! 저거 뿌려라! 최소 못 먹겠다. 이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김종서의 염탐꾼. 개경에 있는 경덕군 궁지계란자가 수양대군을 등쳐먹은 모양입니다. 이 사람을 모아준다는 핑계로 돈을 뜯어내 이 기생방에 나뒹굴면서 수양대군은 그런 천박한 사람이 아니다. 세종대왕께서도 몇 분이고 내게 물으셨다. 그 자리가 수양의 자리가 아니냐고. 수양대군이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까? 차라리 수양대군이 보위를 물려받았더라면 더 이상 수양대군을 살려둔 건 무슨 명분으로 수양대군을 죽인단 말이냐? 수양대군이 역모를 꾸밀 거란 건 세상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겠느냐? 수양이 아니라 안평대군이면 믿겠지. 역모를 행하고도 남을 사명들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하나, 수양대군에겐 누가 있느냐? 권랑과 한명의 뿌리다. 어찌하실 작정이십니까? 기다려야지. 김종서는 수양대군을 칠 명분이 필요했죠. 수양이 정체를 드러내놓을 때까지. 이렇게 김종서가 때를 기다리는 동안 대궐에서는 김종서가 마음만 먹으면은 태조께서 고려를 멸하셨듯 새 왕조를 세울 수도 있사옵니다. 김종서가 그만한 힘을 가지고도 역모를 꾸미지 못하는 것은 수양대군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불안해진 단종이 수양대군을 찾아갑니다. 전하, 야심한 시각에 무슨 일로 소신의 집까지 행차를 하셨나이까? 물어볼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전하, 나를 살려주실 겁니까? 내 자리 내어줄까요? 전하, 숙부님이 내 자리에 앉으면 내 목숨은 지켜줄 게 아닙니까? 신이 어찌 그 자리를 탐하겠습니까? 약속을 하세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전하, 말씀을 해주세요, 숙부. 하지만 대답을 못하는 수양대군. 이때 전하, 신이 전하를 지켜드리겠나이다. 신의 목숨을 걸고 전하를 지켜드리겠나이다. 아버지 대신 맹세를 하는 수양대군의 아들 도원군. 됐습니다. 형님의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입니다. 흐느끼던 단종이 대궐로 돌아가자 도원군은 결심하듯 말하는데, 사람의 욕심이란 본디 끝이 없는 게 아닙니까? 김종서가 죽으면 또 다른 김종서가 나타나 어르신 전하를 핍박하려고 들 겁니다. 내가 주상을 보필해드려야지. 아버님께선 다름 아닌 또 다른 김종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들의 뼈 때리는 말에 감정이 격해진 수양대군. 애비는 30여 년을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분을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다. 그 자리는 원래부터 내 자리였어. 적장승계의 원칙이라니. 힘없는 자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 피바람이 불 수밖에. 수양대군은 아들에게 감춰왔던 본심을 들켜버렸죠. 그 자리는. 그런 수양대군을 경계하는 김종서. 전하, 수양대군을 믿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나를 허수아비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좌상대감이 아니십니까? 지금도 나를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을 대하셨듯이 전하를 호령하는 용맹한 군주가 되시옵소서. 과거 문종에게서 어린 단종을 부탁받은 김종서는 단종의 군주다운 모습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이제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정해 영상과 내가 같이 물러나도록 합시다. 우리가 한꺼번에 물러나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하고요? 김종서는 뭔가 결심한 듯 병조판서를 부르는데, 물귀신을 닮았나? 그만두려면 지 혼자나 그만둘 것이지. 오늘부터 대궐을 지키는 금군의 수를 줄이고 오이도청의 군사들로 대체를 하시게. 예, 좌상대감. 항상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대기하라고 이러시게. 예, 좌상대감. 결심을 하신 것입니까, 좌상대감? 드디어 김종서는 수양대군을 제거하려는 걸까요? 대금이 대신 우이도청의 군관들에게 대군의 경비를 맡기다니. 대체 우리를 뭘로 보고 하는 짓들이야. 하지만 막강한 김종서의 권력에서 소외된 관료들은 한 명에 의해 수양대군의 세력으로 흡수되고 있었죠.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평생을 윗놈들 눈치나 보면서 비리비리 사느니 기회가 왔을 때 목숨을 건 한판 승부를 거는 게 대장부 아니오.
이놈의 세상 확 뒤집어 엎어야 돼. 시간만 보내지 말고 후딱 해치우세요. 대군께 전하시기. 우린 모두 죽을 각오가 돼 있으니 아무 염려 마시고 교사를 하시라고. 이들은 피를 내어 자신들의 이름을 적기 시작합니다. 잘 보관하시게. 실수해서 그게 밖으로 돌게 되면 우리 모두 죽은 목숨들이니까. 겁은 젠장. 내가 잘 보관해 두겠네. 거사에 참여할 비밀 조직이 완성되고 일전에 북경으로 가는 장사치들이 있길래 그쪽에 서신을 한 장 보냈습니다. 이쪽 사정을 자세히 적어서 귀띔을 해놓았지요. 그랬더니 답신이 왔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군의 뜻대로 하셔도 큰 뒤탈은 없을 듯합니다. 하나씩 거사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기방에서 거의 살고 있는 한 명의 갑자기 지필목을 왜 찾으세요? 글 공부라도 하실 참입니까? 아, 선비가 지필목을 찾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 허구한 날 기방에서 뒹구는 양반. 가만히 있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글 공부에 앞서 그 공부 좀 해볼까? 왜 이러세요? 백주대낮에. 글 공부나 그 공부는 원래 밤낮이 따로 없느니라. 시도 때도 없이 하네요. 거시기 저시기 후 붓을 잡고 있는 한 명의 그가 적고 있는 건 바로 살생부였죠. 첫 장은 김종서, 그리고 영의정 황보인, 게다가 안평대군까지 써내려가던 후 한 인물에서 망설이는데 날새 자주라주. 자신의 중마고 이연로의 이름을 간신히 적어냅니다. 친구를 죽여야 하는 현실이 팔을 잘라내듯 고통스럽지만 눈물 대신 허망한 웃음만 나왔죠. 얼마 후 살생부를 꺼내 수양대군에게 바치는 한 명의 살생부를 넘기던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의 이름에서 멈추는데 그보다 더한 사람도 죽이셔야 합니다. 내 손에 형제의 피를 묻힐 수는 없으니 죽이셔야 합니다. 안평대군을 살려두면 두고두고 후환이 될 것입니다. 김종수 하나로 족하이. 안평대군을 죽이지 못한 까닭이 인정입니까? 체면입니까? 권력이 인정을 베풀면 법과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인정이 권력에 매달리면 온갖 부패의 원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갈공명은 친자식과도 같은 마속의 목을 베어 군령을 바로 세운 것입니다. 한 명에는 수양대군에게 통치자로서의 냉철한 결단을 요구했죠. 대군께서 정난을 도모하실 까닭은 간신과 역신의 무리를 제거하고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면 아니옵니까? 태종께서 보위에 오르시기 위해 흘리신 피가 얼마인가? 형제를 죽이고 충성을 바치던 친아들마저 죽이셨네. 내가 내 손에 형제의 피를 묻히고자 한다면 그것이 어찌 안평대군 한 사람으로 끝나겠는가? 태종께서 그러하셨듯이 내가 내 형제들을 다 죽여야 할 것일세. 그래도 죽이셔야 합니다. 이번에 안평대군을 살려주신다면 대군께서는 번거로운 일을 두 번, 세 번을 더 하셔야 합니다. 살생부라니! 자네가 나를 살인마로 만들 셈인가? 아무리 한 명이라도 수양대군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일. 결국 살생부에서 안평대군의 이름을 지우게 됩니다. 며칠 뒤 오늘이라고 하시더냐. 예, 부부인 마님. 드디어 거사날을 정한 수양대군. 그런데 한가롭게 낮잠이나 자는 한 명의 오늘이라고 하시든가. 그럴세. 그러자 별일 아니라는 듯 그 대궐엔 자네가 들어가 봐야겠네. 훈련 중인 수양대군의 사병들. 왜 이제 오쇼? 자네 지금 당장 김종서의 집으로 가야겠네. 김종서의 집에 가서 어찌할까요? 필경 대군께서 김종서의 집으로 가실 걸세. 그러니 자네는 근처에 숨어서 동정을 살피다가 대군께서 위험에 처하시면 지체 없이 달려가 대군을 구해내시기. 한 명에는 머릿속으로 이 상황을 수천 번 돌려본 듯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령을 내립니다. 유수유와 자네 두 사람은 해지기 전에 대궐 안에 들어가 있다가 오이도청 군사들이 대궐 문을 걸어 잠그지 못하도록 하고 홍달소는 대궐 밖에 지키고 있다가 대군께서 오시면 모시고 안으로 들어가시게라. 대군께서 이쪽으로 오실 것이야. 그때까지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잘 단속하고 있게. 아 형님, 나보고 이 어중이 떠중이들을 맡으라는 거요. 오늘 밤에 한다는 게 맞긴 맞는 말인가? 그런데 이곳 상황을 이연노가 알아내어 안평대군에게 고하는데 수양대군의 수족들이 사정터에 모여 활쏘기를 하는데 그 무리가 100여 명이 넘는다 합니다. 이 사람 혈로 내가 몇 번이나 말했나? 수양이 김종서를 죽이면 좋고 실패하면 더 좋고. 그러니 나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고 하질 않았나? 알려줘도 쥐뿔도 관심 없는 천하태평 안평대군. 수양대군의 무리가 모였는데 채 100명이 넘지 않고 행색도 가지가지라 어중이 떠중이들을 긁어 모은 듯합니다. 경비를 단단히 세웠느냐? 예, 도성 안팎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밤 수양대군이 거사를 한다면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려는지. 그날 밤 갑옷을 입은 연후에 그 위에 관복을 입으셔야죠. 갑옷 위에 관복을 입은 수양대군은 신복과 함께 은은한 달빛 아래 말을 몰고 가는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도원군께서는 전하와 한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그 시각 안방에서는 대역죄는 삼족을 멸하는 법이다. 유행이 살아남아도 그 식솔들은 권신들의 노비로 나눠주는 것이다. 그 수모를 당하느니 죽는 게 낫지. 그 약병엔 비상이 들었다. 고통이 덜할 것이니 약병을 짚거라. 어머니, 나가 보아라. 비장한 각오를 한 수양대군의 아내는 은장도를 꼭 쥐고 있었죠. 이리 오너라! 수양대군이 도착한 곳은 바로 김종서의 집이었습니다. 대군마님, 한쪽 사모뿔이 알고 있다. 알고 계셨사옵니까, 대군마님? 일부러 한쪽 사모뿔을 떼고 온 수양대군. 살려서 보낼 생각이 아니시라면 서두르지 마라.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이다. 수양대군 혼자 왔더란 말이냐? 예, 종놈과 단 둘뿐이었습니다요. 주위엔 아무도 없었고. 예. 어서 오십시오, 대군만. 그런데 그때 자넨 여기서 기다리게. 그 10년 넘게 부린 종놈일세. 대군마님. 무기를 숨긴 신복이 못 들어가면 모두 끝인데 한쪽 사모뿔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아 그래? 이런 낭패가 있나? 사모뿔 덕분에 긴장된 분위기가 가볍게 풀어졌죠. 두 쪽 불 다 붙어 있었거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관복을 입고 나타난 김종서. 아예 여기 오는 길에 사모뿔 한쪽을 잃어버렸지 뭡니까? 안에 들어가서 새 것을 하나 내오너라.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밤중에 누가 보겠습니까? 그보다 지금 저와 같이 대궐로 가셔야겠습니다. 대궐은 왜요? 안평대군이 역무를 꾀하고 있으니 차상대감을 급히 모시고 입궐하라는 대궐에서 급한 전갈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이 역무를요? 저도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만. 놀란 김종서를 더 정신없게 만드는 수양대군. 가면서 전하의 밀서를 내가 여기다 잘 뒀는데 뭐라고 있는 게냐? 내 사모를 내오라니까. 예, 아버님. 그렇게 김종서 혼자 남게 되고 나는 새 것을 쓸 테니까 이걸 쓰시지요. 여기 있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이리 오시죠. 김종서의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조마조마한 수양대군. 달빛이 밝지 않아 김종서는 그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수양대군의 손은 덜덜 떨리는데 달이 다 차서 만월이 되기 전에 거사를 치르는 것이 어떨까 해서. 특별히 그날을 고르신 이유라도 있는지요? 달빛이 너무 밝으면 움직임을 숨기기 어렵고 너무 어두운 초승이면 적과 아군을 구별하기 힘들지 않겠나. 김종서가 보게 될 달빛까지 계산한 수양대군. 이건 전하의 전교가 아니라 철퇴를 맞은 김종서. 다시 한번 사정없이 내리치는 철퇴. 피를 흘리는데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김종서의 아들도 쓰러지고 말죠. 이때 달려드는 수양대군의 부하들. 김종서의 사병들과 한판 붙습니다. 한 명의 지시대로 양정은 서둘러 수양대군을 대피시키죠.
사정대로 가십시오, 대구마님. 모두 대구마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놈도 살려두지 마라.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은 모두 죽여라. 수양대군을 기다리는 사병들. 수양대군이시다. 1453년 기일날 음력 10월 10일 기의정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님, 무사하셨습니다. 대궐의 문은 열어두었느냐? 예, 대구마님. 오이도청 군사들은 홍윤성이 병조 판소 집으로 가서 김종서 연락을 취하지 못하게 잡아두고 있습니다. 대궐로 가자.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김종서. 내 말이 틀렸습니까, 병판대감? 언제까지 늙은이들이 해먹어야 합니까? 영상은 노망이 들어서 똥오줌을 못 가린다고 합니다. 김정수도 그렇지요. 어허, 이 사람. 대감마님, 자상대감 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요. 병관대가 급히 오이도청의 군사를 이끌고 대궐로 들어오시라는 자상대감의 분부십니다. 이 밤중에 군사를 동원하라니. 자상대감께서는 수양대군의 급습을 받고 겨우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저는 달벼락처럼 병판을 죽이는 홍윤성. 병판의 죽음으로 군대의 명령체계는 끊어지고 김종서는 군대를 동원하는데 차질을 빚게 되죠. 그 시각 대궐에 도착한 수양대군. 대구만, 대궐 문을 모두 닫아 걸고 내 허락 없이 아무도 들이지 마라. 예, 대구만. 하지만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대구만님, 전하의 어명은 받아냈느냐? 엄내간의 전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허, 이 사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먼저 어명을 받아내라고 하지 않았나? 어명이 없으면 대군께서 대역전이 되는 걸세. 수양대군께서 전화를 걸어오셨다. 수양대군이 오셨나 보다. 문 열어라! 그러나 끝내 열리지 않는 문. 심려치 마십시오. 아무리 극악무도한 수양대군이라 해도 전하의 허락 없이는 대전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옵니다. 수양대군이 나중에 이 일을 트집 잡으면 어쩌려고? 기다리셔야 하옵니다, 전하. 수양대군이 이기나 김종서가 이기나. 단종은 살기 위해 양쪽에서 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내관들을 불러 모은 권람. 영구에 적혀있는 대신들의 집으로 달려가서 급히 대궐로 들어오라 전하시게. 어명도 없이 입거를 하라고 전하라는 말씀입니까? 어명 없인 못하겠소이다. 이놈은 안평대군 집을 드나들던 내간 놈이 아니. 아니 이놈이! 단칼에 말 안 듣는 내관을 갈라버리자 내관들이 다들 말을 듣기 시작했죠. 그 시각 용상을 바라보며 대신들을 기다리는 수양대군. 자넨 대궐 문 앞을 지키고 있다가 대신들이 입고를 하면 여기 적힌 대로 하게. 양정은 한 명의 살생부를 받게 됩니다. 살생부? 김종서가 죽은 걸 알고 도망치려는 자들이 있을 거야. 어명을 받고도 입고를 하지 않는 자들은 집으로 찾아가서 죽이게. 알겠습니다. 아니, 김정서가 죽다니. 김정서 종복이 병발에게 달려와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는 얘기를 내 귀로 들었는데. 뭐요? 아니 그걸 왜 이제 와 얘기하는 거야? 김종서가 살아서 군사를 이끌고 오면 모두 죽은 목숨이었죠. 지금 당장 김종서의 집으로 가서 숨통을 끊어놓으시기. 알았소이다. 연락받은 대신들이 곧 입고를 할 걸세. 가서 준비들 하시게. 어명도 못 받고 김종서도 살아있는 최악의 상황. 김종서가 살아있다면 큰일 아닌가? 대군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대군께서 아신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나? 우선 김종서의 잔당들을 모두 물리치고 나서 생각해보세나. 그래도 불안한 권람. 어차피 시위를 떠난 화살일세. 한 명에는 후연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위기에도 담담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때 느릿느릿 걸어오는 영정 황보인. 영상대감이 아니십니까? 좌상께서는 드셨는가? 어서 안으로 드시지. 어디로 가면 되나? 이쪽으로 가시지. 이야, 이거 어딜 잡는 게야? 내가 누군지를 모르느냐 이! 영의정 황보인이 제거되고 이후 살생부에 적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죠. 사돈, 비명 소리가 들리지요. 어젯밤에
사람이 죽어나갈 겁니다. 내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저 소리가 대군의 비명일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과 형님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 조카의 보위를 지켜줘야 한다는 대의보다는 손만 뻗으면 닿을 듯 놓여있는 용상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대궐로 가서 전하를 지켜드려야 한다. 아버지. 한편 대군마님, 지금 대궐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필경 수양대군이 어명을 핑자하여. 에헤, 그 사람 웬 겁이 그리 많은가? 수양 형님이 다른 사람은 다 죽여도 난 못 건드리지. 자신만만한 안평대군. 안평대군이 아니십니까? 보면 모르겠는가? 전하께서는 어디 계시는가? 한 명에는 안평대군을 죽일지 말지 잠시 고민하다가 이쪽으로 드시지. 그냥 살려주는데요. 수고하게. 잠시 기다리시. 하지만 붙잡힌 이연로. 대군마님. 안평대군은 잠깐 돌아보더니 자신의 책사 이연로를 버리고 갑니다. 대군마님. 대군마님. 친구가 버려지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는 한명회. 이 사람 자주는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놈 눈치 하나 빠르구만. 이놈들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날 죽이려 하는가? 자주, 날 살려주게. 그의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사륙의 현장. 양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무슨 죄냐? 주인을 잘못 만난 죄지. 예, 그러고 보니 수양 대군의 식솔들이 다 모였소이다. 어서 오세요, 대군 대감. 무슨 일로 전하께서 부르신 겁니까? 올라서 물으시오이까. 안평 대군께서 영모를 꾸미셨다고 해서 불려온 것이에다. 내가 영모를 꾸며요. 다들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어리둥절해하는 대신들. 내가 오늘 김종서의 죄를 물었소이다. 수양대군의 말에 놀라 다들 웅성거리는데 날이 밝는 대로 내가 여러 대신들과 함께 전하께 나아가 김종서의 죄를 구하고 윤회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전하께 고해야지요. 아직 옥석을 다 가리지 못했소이다. 김종서의 도당을 가리고 다 찾아내서 죽여 후환을 없앤 다음에 전하께 고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소이까, 아버님? 아무 대꾸도 못하는 안평대군. 날이 밝기 전에 김종서를 찾아 죽이지 못하면 일이 어찌 될지 모르네. 기다리시게. 김종서 행방을 찾아 모두 갔으니 동이 두고 있어. 그 시각 대궐로 오는 김종서. 어서 가서 전하를 지켜드려야 된다. 어서. 김종서가 살아있다는 거냐?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수양대군도 김종서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결단을 내리셔야겠습니다. 결단을 내리라니? 지금 당장 안평대군을 끌어내 죽이시고 전하와談判해서 보위를 끌어내야 합니다. 만일 김종서의 군대가 몰려와 대궐을 포위한다면 만사가 숲으로 돌아갈 겁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결정을 못 내리는 수양대군. 못하시겠다면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자결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죽기로 작정을 하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대 위기였죠. 안평이 영모를 꾸며 전하께서 대신들을 급히 불러들이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날 보시오요. 영모를 꾸몄다는 사람이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지 않소이까? 수양 대군이 엉뚱한 핑계를 대서 보위를 찬탈하는 것이외. 대신들의 분위기도 수양대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무사하신지 확인하고 무사하시다면 수양 대군에게 어명을 내려는지 그 진위부터 파악해봅시다. 그럼 누가 역적이고 누가 충신인지 알 것이 아니오니까. 결국 날이 밝을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수양대군. 수양 대군이 영모를 꾸민 것이외다.
이때 나서는 권람. 대군께서는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자네 같은 미간 말치기는 자가 따서는 게? 이 나라 군권은 김종서 수중에 들어 있습니다. 김종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성은 물론 대궐까지 수중에 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김종서가 역모를 꾸몄다는 게냐? 그렇습니다. 김종서가 유약한 국왕 전하를 패하고 보위에 안평대군을 앉히려는 이놈! 네 앞에서 요망한 혀를 놀리는 게 내가 김종서가 이런 방구라도 폐를 논한 적이 있다면 많은 하늘을 날벼락을 막겠다. 평소 김종서에게 청탁을 일삼던 안평대군은 의심받기 딱 좋았죠. 일이 어찌 돌아가는지 좀 더 자세히 말을 해보게. 수양대군께서 김종서를 죽이고 그 잔당들을 잡아들이고 있는 중이십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세손, 문종, 양 전하의 신임을 얻고 김종서가 얼마나 행패를 부렸나. 도성의 대신이라는 자들이 김종서의 눈치나 살피기에 급급했으니 한마디도 못하는 안평대군. 해명하세요. 이것이 안평대군께서 김종서와 짜고 꾸민 겁니까? 수양대군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역모를 꾸몄는지. 수양대군은 모든 걸 내려놓은 듯 말합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서등께서는 그만 돌아가시지요. 전하를 뵙고 사정을 하시면은 주상께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내 편을 들었다가 김종수에게 핍박이나 당하시지.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대군? 충묘로 갑니다. 쓸쓸하게 대궐을 나가는 수양대군. 김종서는 행방이 미안합니다. 김종서가 살아있다면 필경 대궐로 오고 있을 것이야. 한편 길모퉁이에 쓰러져 있는 김종서. 일단 몸을 피하시고 추를 기약하는 게. 대궐로 가자. 죽어도 전하의 뜻을 죽어야 한다. 그때 놈들이야! 아버님 피하셔야 합니다. 김종서다! 결국 김종서는 발각되죠. 이때 나타난 양정. 그렇게 둘째 아들과 함께 김종서는 생을 마감합니다. 세종대왕 때 북방을 개척하고 여진족을 토벌하며 북방의 호랑이로 불리던 김종서는 문무를 겸비한 재상이자 충신이었죠. 김종서를 찾아서 숨통을 끌어놨사옵니다. 김종서는 어디 있느냐? 내 주님의 보위를 물려받으셔야 합니다. 김종서를 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느냐? 김종서의 싸늘한 주검을 확인한 수양대군. 절제대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셨소이다. 무능한 군주를 모시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군주가 어리석고 무능하여 백성이 고달픈 것을 왜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두고 보시오 우리 절제대가. 내가 태종에 못지않은 강력한 군주가 되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다. 얼마 후 수양대군의 집. 마님! 대군 마님께서 중신들을 거느리고 대군 안으로 들어가셨사옵니다. 거사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하는 수양대군의 부인. 알았다. 죽을 각오를 하고 기다리던 수양대군의 며느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양대군 대감마님. 전하께서 안에 계시는가? 안으로 드시죠, 대군 대감마님. 태도가 완전히 바뀐 내관 녀석. 역무로 꾀한 자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모두 찾아내서 처단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군님. 앞으로 신이 주상 곁에서 한치도 떠나지 않고 돌봐드릴 것이니 마음 편히 쉬세요. 하지만 단종은 전혀 마음이 편치 않았죠. 두 분이 말씀을 나누셨단 말이지. 대군께서 어젯밤 사정을 자세히 말씀을 올리셨고 전하께서도 수양대군의 노고를 치하하셨사옵니다. 앞으로는 대궐 안팎이 두루두루 편안해지겠습니다. 우리도 대전으로 들어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종서가 문제입니까? 결국은 수양 형님은 우릴 다 죽여들 겁니다. 어디 해보라치.
한편 거사가 끝나도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계유정난의 행동대장들. 이러자고 우리가 목숨 걸고 김정수와 맞선 겁니까? 수양대군을 임금으로 받들고 나라를 바로 세우자는 일념하에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해라. 니놈이 잘 먹고 잘 살자고 대군 마님한테 붙었지. 일념은 무슨 일념? 대군 마님을 족쳐서 아예 싹 뒤집어 엎어버립시다. 옳거니 우리가 무서울 게 뭐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 대군께서 임금이 된다는데 뭘 할 놈이 누가 있겠어? 갖다 붙다 주둥이를 돌리는 놈은 내가 이 손으로 아가리를 쫙 찢어서 기다리시게. 차차 그리 하시겠지. 그런데 조심들 하시게. 갑자기 경고의 말을 날리는 한명회. 조심들 하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형님? 말 조심을 안 하면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일세. 누구한테 날벼락을 맞는다는 게요? 누구? 수양대군이지. 실제로 계유정난의 1등 공신이었던 양정은 훗날 세조가 된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세자에게 넘기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다 목이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반면 홍윤상은 후에 여러 요직을 거쳐 영정까지 오르지만 부정부패를 일삼아 악명이 높았다고 하죠. 어머니께서 주신 약을 제가 마셔버렸으면 어쩔 뻔하셨습니까? 왜 웃으세요? 저는 심각하게 여쭙는데요. 그 약병엔 마셔도 죽지 않는 약이 들어있었다. 예? 아무렴 내가 성질 급한 며느리한테 독약이 든 약병을 주었겠느냐. 그럼 절 놀리신 거예요, 어머니? 죽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라는 뜻이었다. 만약에 일이 잘못돼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면 이 집안의 대가 끊기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는 살아야지. 그래서 네 뱃속에 든 아이가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강인한 의지를 지닌 수양대군의 아내는 남편의 무모한 계획에도 오히려 독려하며 갑옷을 내오는 과감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후일 그녀는 조선 최초의 대왕 대비이자 최초로 수렴 청정을 한 정의왕후가 됩니다. 뭘 망설이고 계십니까, 대군만이? 안평대군을 살려두고 일이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옵니까? 한명회의 마음속 살생부엔 여전히 안평대군이 있었죠. 그래서 나더러 안평을 죽이라는 소리냐? 새는 달궜을 때 두드려 하는 법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안평대군을 죽이는 일이 힘들어질 것이고 내일이면 더욱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쯤 해두세요. 안평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자 한명회는 안주하는 수양대군에게 팩폭을 날리는데 김종서와 안평대군이 마음만 먹었다면 대구마님을 벌써 쳐서 죽였을 겁니다. 허나 그러지 못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대구마님을 칠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옵니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대구마님을 칠 명분이 수만 가지가 생겼습니다. 어디 안평대군 뿐이겠습니까? 아무 놈이나 역적 수양을 친다고 깃발을 쳐들면 김종서의 잔당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나 보위에 앉아 계시나 역적이란 이름의 족쇄를 차고 계신 겁니다. 수양대군에게 역적이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한명회. 너로 역적이라 하였는가? 훗날 사람들에게 역적 또는 유능한 통치자라는 양면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수양대군. 그는 세조로 즉위한 후 사육신을 죽이고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는 등 계속된 피해 숙청을 이어가면서도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로 왕권을 강화하고 국정을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말년엔 악성 피부병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죽게 되죠. 킹메이커 한명회는 하찮은 경덕궁 궁지기에서 뛰어난 통찰력과 처세술로 세조, 예종, 성종 때까지 권력의 정점에 올라 오랜 시간 군림했지만 죽은 후 연산군 시대의 시신이 목이 베이는 부관 참시를 당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역사 속 권력의 소용돌이를 그린 JTBC 드라마 인수대비 7화부터 15화까지 계유정난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훗날 조카의 보위를 찬탈하는 수양대군 역을 맡은 배우 김영우는 수양대군의 인간적인 모습을 잘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수양대군의 책사 한명의 역은 손병우가 연기했는데요. 둘 다 연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촬영 때가 아니라도 서로를 극중 역할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인수대비의 어린 시절을 연기했던 함은정과
도원군 역할을 맡은 백성현의 러브스토리 등 더욱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드라마 인수대비는 JTBC 홈페이지에서 몰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깊이 있는 드라마로 다시 찾아뵐게요. 재밌어서 봤는데 왠지 똑똑해진 느낌. 역사 드라마도 역시 카랑. 구독, 좋아요, 알림 부르르 크랑크랑.